화학은 문제를 많이 풀면 좋긴 한데 그 문제 풀이를 하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냐면 기체 문제다. 그럼 기체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보이는 시점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거든요. 공통점이 보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문제 그리고 개념들을 반복해서 풀어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문제 또는 그 개념에 아주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뒤에는 여러 문제를 풀이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결론을 내자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냐? 좋기는 한데 그 시점을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그 해당 단원의 핵심 개념이나 핵심 문제들을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개를 풀어보는 게 좋다. 제 커리만 놓고 봤을 때는 크포까지가 기출문제인 거니까요. 크포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크포에 있는 문제들이나 개념을 완벽하게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여러 문제들을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크포 과정을 나가면서 사실 재생분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더 풀어보고자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생각보다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뭐 끝나고 합격자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여러 번 그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들도 보면 처음에 좀 욕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너무 문제를 많이 풀려다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천드리자면 일단 크포까지는 최대한 크포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이후에는 뭐 문제풀이 경험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풀어나가고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좀 전략을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무지하게 많이 푸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항상 실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틀이 잘 갖춰져 있어야 바탕 위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풀 때 의미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 틀이 갖춰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했듯이 애널라이즈, 플랜, 솔브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 구조를 파악해서 경로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막 풀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기본기에 충실한 단순한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틀이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으면 실력이 그만큼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잘못하면은 문제를 외우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익숙하게만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풀면은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고 먼저 틀이 정확히 잡힌 상태에서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질문 정말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화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뭐 마법 같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떤 특정 단원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 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체에서 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는 뭐 크포에서 속도론 파트를 나가고 있는데 크포 문제를 풀면서 뭐 2차 접근 속도식 문제를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럼 그런 것들은 제가 팁을 드렸고 2차 접근 속도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죠. 근데 학생분들은 항상 뭔가 이제 한 번에 되는 그런 방법을 원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딱 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무조건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화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려고 하면 뭐 주제를 한 200개 정도는 정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빨리 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빨리 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내가 화학 실력이 늘면 뭐 방금 했듯이 2차 접근 속도식을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체화했어. 그럼 전체 25문제 중에서 혹시 속도론 문제에서 2차 접근 속도식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한 1, 20초 정도 빨리 풀 수 있겠죠. 다른 단원도 내가 연습해서 그 문제 좀 1, 20초 정도 빨리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화학 실력이 쌓이면서 내가 처음에 20문제밖에 못 풀다가 이제 한 문제 더 풀게 되고 한 문제 더 풀게 되고 뭐 이런 식이지 정말로 만약에 화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딱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뭐 여러분보다 제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화학을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이것만 이 수업만 들으면 화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럼 다 제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화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까 저도 막 고민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하루하루 열심히 해도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것 같고 바로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하시겠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는 내가 화학 실력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 단원 안에서 내가 화학 실력을 높이고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산의 정상을 오르고 싶어요. 내가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다면 내가 뭘 파악하고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 정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느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정반대 느낌이 들겠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전혀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지 않으면 원인은 뭐냐? 바로 기출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산의 정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머릿속에 지도도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커리를 따라서 어디로 가는 느낌만 들지 정확히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를 따를 때는 항상 능동적으로 무작정 커리만 따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난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커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내가 기출문제가 이거를 요구하는구나.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떻게 부족하니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서 언제까지 이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머릿속에 등반 계획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면 그렇게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게 돼요. 이상입니다.